화석은 세계의 예전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왜 현재 지구가 이런 모습인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해줘요. 어떤 것들은 갈 곳 없는 뼈다귀들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놀라우며 그것들을 발견하면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리게 될 줄은 몰라요. 15톤 공룡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유골을 탄생시킨 화석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견된 멋진 화석들을 확인해보세요. 벼룩 한 마리가 호박 속에 화석화되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아마 다 좋긴 한데 멋지거나 흥미롭진 않잖아 라고 말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에쿠스 공연의 주연 배우처럼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해요. 왜냐면 이것은 흑사병을 초래한 병원균의 조상을 지니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알려진 이 무서운 병균은 아무렇지도 않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제거했어요. 이 박테리아의 흔적이 벼룩의 직장 그리고 빨아먹는 잎부분을 의미하는 과학용어인 주둥이에서 발견되었어요. 곤충학 연구자인 조지 피나르 주니어 박사는 이 화석에서 벼룩의 주둥이에 있는 말라붙은 물방울에 있는 유사 박테리아의 존재는 현대 벼룩의 전염병 박테리아가 옮겨지는 방식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시간 속에서 얼어붙은 이것이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벼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화석에서 발견된 것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의 증거이지만 다음 보실 놀라운 화석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보여줘요. 이 화석화된 차오후사우루스는 중국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뱀장어처럼 생긴 공룡은 알려져 있는 기초적 이치트 욥테리지아의 가장 작은 속이었어요. 이 수중 동물의 추정 길이는 0.3에서 0.6m였고 체중은 10kg이었어요. 이것은 기존의 가장 오래된 파충류 화석을 1000만 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것은 차오우사우루스가 얼마나 오래되었나에 대한 선입견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건 화석의 연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차오우사우루스는 출산 도중에 화석이 되었어요. 모체 속에는 새끼 한 마리가 있었고 두 번째 새끼는 골반에 껴 있었어요. 이전의 전문가들은 차오우사우루스와 이치티옵테리지아가 물속에서 출산을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죠. 하지만 이 화석에서 새끼는 머리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서 출산을 위해 육지로 올라왔으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화석뿐만이 아닌데요. 무게 6.8kg, 길이가 1m 정도 되는 헤라클레스 인엑스펙타투스는 평균적으로 인간의 유아 크기 정도 되는 뉴질랜드의 앵무새 종인데요. 이들은 날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아주 튼튼한 부리를 갖고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헤라클레스 인엑스펙타투스가 부리로 나무를 찍으며 올랐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들의 강력한 성질 때문에 그들에게는 스쿼크질라라는 별명이 붙었죠. 오랫동안 거인증이 세계 일부의 새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지만 스쿼크질라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뤄진 발견이며 현재까지 발견된 것들 중 알려져 있는 가장 거대한 앵무새예요. 이 앵무새의 화석은 바로 호수의 밑바닥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앵무새는 존 클리즈의 말을 인용하면 존재하기를 멈추었고 곧장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와 아래의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 화석만큼이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화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자들은 이 뼈를 갖고 작업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2011년 3월 21일 역사를 바꾼 노도사우루의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이 안킬로사우루스 공룡 가족은 쥬라기 말기부터 백악기 말기까지 지구상에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공룡들은 실제로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남극대륙, 캐나다, 유럽과 북미로 알려진 지역들에서 출몰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들은 육중하고 무장을 갖춘 공룡들이었고 철퇴 같은 꼬리를 지녔으며 단단한 장갑으로 덮여 있었고 어깨에는 뾰족한 스파이크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길이는 5.5m 정도였고 무게는 거의 1360kg이었어요. 전투에 나가도 좋을 만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식 공룡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 화석이 주목받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같은 유형의 화석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되었기 때문이죠. 주둥이에서부터 50cm 길이의 어깨와 엉덩이까지 완전히 화석화되었죠. 이 화석은 살아있는 노도사우루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것은 고 생물학자가 꿈꿀 만한 발견, 즉 완벽한 화석이에요.
완벽한 화석을 찾을 수 없다고 해도 큰 화석을 찾는 것만으로도 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화석은 엘라스모사우루스보다 더 크기는 힘들어요. 마치 애완동물의 이름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엘라스모사우루스는 플래시오사우루스 속인데요. 길이는 10m이고 무게는 수톤에 이르며 전성기였던 8억 500만 년 전에는 바다를 지배했다고 해요.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스티븐 머천트처럼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노같은 팔다리와 긴 목, 뭉툭한 꼬리와 작은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남극 대륙에서 15톤의 엘라스모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공룡이 소행성 충돌로 멸종하기 전까지 매우 역동적인 해양 생태계가 존재했다는 이론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이 화석이 발견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것은 1989년 세이모어 섬을 탐험하던 중이던 퍼듀 대학의 윌리엄 진스마이스터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어요. 당시 그는 화석을 발굴할 자원이 부족했지만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아르헨티나 연구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엘라스모사우루스의 뼈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물류 상황과 악천후 때문에 진행 속도가 아주 더뎠어요. 하지만 그들은 의지가 굳었죠. 발굴은 한 해의 첫 2개월 동안만 가능했고 어떨 때는 그것도 불가능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2017년경 발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이 과정에서 두개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뼈 덩어리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수십 년이 걸린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화석은 중요성이나 흥미가 있기 위해서 꼭 크기가 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국 남부에서 발견된 단 2개의 이빨은 우리 종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1억 4,500만 년이나 된 이 이빨들은 알려진 진수아르 포유 동물의 화석 중 가장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이것은 코끼리나 개, 심지어 우리 인간들까지 포함되는 동물 그룹이에요. 광범위한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이 이빨들이 아마 밤에 밖에 나가서 곤충을 잡아먹는 야행성 동물의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것은 당시 땅의 지배자였던 공룡들을 피하는 일반적인 전략이었죠. 각 이빨은 서로 다른 동물의 것이었는데 둘 다 뾰족 뒤쥐와 비슷해요. 각각 두룰스토돈과 두룰스토테리움이었죠. 새로 발견된 화석은 현대의 악어의 친척쯤으로 밝혀졌으며 9,6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여겨져요. 새로 발견된 화석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길이가 0.9에서 1.8m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악어치고는 매우 작은 크기죠.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작은 악어인 난쟁이 악어보다 아주 조금 더 클 뿐이에요. 하지만 이 악어의 독특한 부분은 턱이에요. 오른쪽 아래턱을 보면 현대의 악어보다 이빨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이빨들은 서로 다른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악어가 딱딱한 음식을 자주 씹어 먹었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슐로마스탁스가 육식동물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아마 물가에 숨어있다가 사냥감을 급습했을 거예요. 이 화석은 텍사스 동부의 우드바인 층에서 발견되었고 여기는 악어 화석의 노다지 같은 곳이라고 해요. 사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오랫동안 사라졌던 종들이 여기서 발굴되곤 하죠. 하지만 모든 고대 종들의 비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발견된 빈타나 세르티치는 두더지 같은 포유동물로 시대는 약 6,6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화석이 2010년에 발견되었을 때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동물 때문에 당황스러워했는데요. 발견된 것은 두개골이 전부였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는 충분했어요. 거기서 학자들은 이 고대 동물의 특징이 너무 희한해서 그 존재를 예측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추론했어요. 이 동물의 두개골은 아주 거대했는데요. 공룡 시대 전체에서 알려진 가장 큰 포유류 두개골 크기의 2배나 되는 12.7cm 이상 되는 크기였죠. 두개골의 모양에 기반하여 우리는 이 복슬거리는 작은 동물이 그 어떤 동물들보다 더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 화석은 우리를 다시 바다로 데리고 가는데요. 이스미니아 파나멘시스는 중신세 후반 시기에 파나에서 살았던 돌고래 같은 고래류였어요. 이것은 2015년에 차그레스 재단에서 발견된 화석들에 근거하여 결론 내린 것이에요. 이 화석에는 두개골과 이빨 전체 그리고 오른쪽 어깨 쪽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이스미니아 파나멘시스의 길이가 거의 3m에 달했고 600만 년 전에 물속에서 활동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현대에는 슬프게도 돌고래가 5종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와 같은 화석들은 예전에는 더 많은 종류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미니아 파라멘시스 화석은 특히 고생물학자들이 이전에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바로 강 돌고래의 진화에 있어서 언제 그들이 염수에서 담수로 옮겨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고대 강 돌고래 화석 중에서 이 화석은 현대 종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들의 진화 경로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2009년 알려진 것들 중 가장 오래된 인류의 조상뼈로 된 에티오피아의 화석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인류 조상의 가장 오래된 거의 완전한 이전의 골격은 루시라는 별명을 지닌 지나치게 현대에 가까운 320만 년 된 골격이었는데요. 루시는 현대인과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연결성을 그려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새로 발견된 440만 년 된 새로운 화석은 루시를 마치 연계처럼 보이게 만들죠.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혹은 아르디라는 이 뼈들은 인간이 오랫동안 믿었던 것처럼 고대의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이 화석은 초기의 인간들이 사실은 초기 인류와 멸종한 유인원들이 공유했던 마지막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된 계보를 따라서 진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아르디는 침팬지와는 다르게 팔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들처럼 똑바로 걸었어요. 유인원들처럼 나무를 움켜잡을 수 있도록 커다란 엄지발가락은 간직하고 있었지만요.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래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말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영상을 낼 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